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 최대 금액인 59만 2천 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검토 중이라는데요. 검토해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 뉴스리부터 만나보시죠.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배구 선수 김연경, 가수 남진 씨와 찍은 사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연경, 남진 씨가 자신을 지지하는 듯 설명한 SNS 글에 이 당사자들이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팬들까지 사과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 양강구도의 김기현, 안철수 의원, 오늘은 나란히 보수의 텃밭 대구로 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부터 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만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8일 입국자 전수검사와 함께 강제 격리 조치를 모두 폐지했는데 한국인에 한해서만 격리 조치까지 부활시킨 겁니다. 우리 정부가 최근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연장한 데 대한 보복으로 풀이되면서 비자 갈등이 2라운드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푸틴의 사병으로도 알려진 러시아 민간 용병, 이 바그너 그룹 소속 대다수가 에이즈 등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이들 대부분이 러시아 감옥에서 모집된 수감자인데다 이 질병 보균자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매체는 러시아가 질병 보균자까지 전쟁에 투입하고 있다며 이 러시아군의 허약한 실상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큐시토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첫 번째 아이템 제목은요. 제2의 유동규, 김성태 입도 열렸다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도 당시에 북한에 30억 원을 보내면서 이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일정을 위한 돈이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맞아요.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직접 전화통화도 했다. 이런 내용의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앞서 태국에서 붙잡혀 들어왔을 때 김성태 전 회장이 했던 말과는 조금 다른데요. 네. 당시의 영상 보고 오시죠. 전환 사채 발행해서 비자금 조성하신 거예요? 이거 알아보면 알겠지만 비자금 전환채만 회사에 전환채 만들고 무슨 비자금이 그걸로 이제는 대북 송금도 했다, 그걸로 변호사 지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측이랑은 뭐 연락 주고받은 건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예. 네, 이렇게 검찰 조사 과정에서 말을 바꾼 김성태 전 회장. 네. 지난 2019년도 1월 달에 중국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북측 인사를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건너서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통화가 있은 지 6달 뒤에 김성태 회장, 이화영 부지사와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만나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그 북한 리오남 공작원과 함께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북한 측 리오남 공작원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를 나눴던 정황도 구체적으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김성태 전 회장 진술에 따르면 이 대표와의 통화는 이때 한 번뿐만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해 12월 이 쌍방울이 이 업체를 임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축하연 자리가 있었는데 이날 참석 인원 중에 이태영 변호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영 변호사가 이 자리 중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김 전 회장을 바꿔줬다는 진술을 이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태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대표, 앞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이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거든요. 여기에 이 당사자인 이태영 변호사가 직접 이 해명을 했는데 이 해당 자리에 간 기억이 전혀 없으며 본인이 이 지사와 통화를 연결해 줄 만한 위치도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아니 김성태 전 회장의 어떻게 보면 폭로 아닌 폭로가 지금 계속 좀 하나 둘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지숙 기자. 네. 이게 뭐 사실인지 여부는 뭐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굉장히 좀 난감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유착관계에 선을 그은 지 하루 만에 나온 폭로 추가로 또 있습니다. 네. 바로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 서로의 모친상에 따로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을 정도로 원래 친분 관계가 있었다라는 관련자의 진술이 나온 건데요. 네.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 어제 법정에서 김 전 회장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경기도 비서실장이 조문을 왔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여기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본인도 이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는 네. 쌍방울 부회장을 내가 조문을 보냈다. 내가 직접 가면 조금 위험할까 봐 대신 보냈다라는 의미심장한 지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이 흘러나오는 얘기가 일단 뭐 서로의 모친상도 챙기고요. 전화 통화도 뭐 한 번 아니라 두 번 하고 뭐 대통령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좀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는 걸 보면 뭐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또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강재묵 기자. 예.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대표 측은 이 비서실장이 조문 갔던 것까지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설사 그리고 갔다고 하더라도 네. 이 경제인 등의 부고를 받아서 이 간부가 이 조의를 표하는 것은 이 지극히 의례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 선을 그었거든요. 네. 이 또한 이 대표가 이 김 전 회장을 꼭 만나겠다고 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네. 이 상주로서 이 고마움의 이 조문에 대한 감사 표시를 했을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이재명 대표 측 설명도 아니 뭐 어떻게 이 조문 온 사람을 뭐 다 기억을 할 것이며 또 기업에서 조문을 오면은 예의상 뭐 밥 한번 나중에 뭐 드시죠 하면서 예의상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근데 관건은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김성태 전 회장 아니면 뭐 회장 측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갑자기 입장을 딱 바꿔서 막 폭로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김성태 전 회장이 제2의 유동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될 가능성도 있죠. 일단 우리가 처음에 네. 김성태 전 회장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강제 송환될 때 네. 뭐 다 부인했잖아요. 이게 본인이 뭐 외화 환치기 해서 대북 송금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 돈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회사 돈이 아니고 이제 그런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거의 다 부인한 걸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어제 그제부터 이제 대북 송금 문제가 나왔는데 그 대북 송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있을 때 북한에 방문하기로 하는 데 있어서 그 대가로 네. 뭐 300만 달러 지급했다 이 내용이 새롭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부터 서로 모르는 사이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마 검찰이 300만 달러나 500만 달러가 간 내역은 다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도 부인할 수 없을 거고 네. 그걸 환치게 하려면 이제 마카오에서 했다는 건데 네. 그건 뭐 사실은 수사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네네. 계좌 추적 다 했을 것이고요. 네. 근데 그건 확실한데 과연 이 3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서 대가로 지급한 거냐 그렇죠. 아니냐 이제 그것만 그게 관건이죠. 남아 있는 것인데 이제 둘 다 모른다고 했다가 김성태 회장이 좀 말을 좀 바꾸는 것 같아요. 뭐 통화도 했다는 거고 결국 뭐 북한 고위직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경기 평화부지사가 전화 바꿔줘서 뭐 고맙다는 얘기도 들었다랄지 네.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면 과연 정말 돈을 주었다고 한다면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측 이재명 뭐 대표와 직접적인 아니면 네. 간접적이라도 네. 어느 정도의 어떤 승인이나 지시나 그런 보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김성태 전 회장은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을 거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사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연결이 좀 있다고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검찰이 아마 그 부분을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건데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여야 뭐 모든 정치인을 이 통틀어서 주관식으로 물어봤는데 여기에 이 차기 장래 이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가 이재명 대표로 지금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4.6%. 그런데
1위보다도 2위가 사실 또 눈에 띄죠. 2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 뒤로 지금 보수의 어떻게 보면 뭐 기라성 같은 대선 주자들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등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강재묵 기자. 한동훈 장관은 좀 의외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왜 지지율이 높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 장관 본인은 이 정치 활동에 이 선을 긋고 있지만 네. 잊을만 하면 차출설 계속 들려오는 불거지고는 했었죠. 네. 이 여러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이 여의도, 특히 여의도를 겨냥한 듯한 이 날선 발언들이 주목되는 상황이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이 검찰 출석을 두고 이 대선 패배에 대한 대가다라고 이 언급을 했던 이 대표 향한 일침이 있었거든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대표 말씀대로라면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중이 아니라 주말에만 좀 출석하겠다 이런 걸 좀 고집하시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보기 드문 일인데요. 보기 드문 일인 건 분명한데 검찰이 잘 알아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자리에서 이 한동훈 저격수, 이 김의겸 의원을 향한 이 날선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연이어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는 그렇게 뭐 뉴스도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오히려 저렇게 김의겸 대변인이 매번 거짓말하고 매번 들키는데도 민주당의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더 저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민주당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 발언 듣고 오시죠. 딸과 엄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장모 모두 같이 주가 조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재판정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왜 뭉개는 거죠? 당선돼서 뭉개는 겁니까? 이 내용 말고도 여기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오늘 맞아 읽어봐 주세요. 저도 엄청 궁금한데요. 아, 그러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정말 이 상황이 있는데 대통령 당선됐다고 뭉개는 겁니까? 법무부 장관 됐다고 뭉개는 겁니까? 네, 당사자인 김의겸 대변인도 자신을 언급한 한 장관을 향해 한마디 했는데 네. 유윈, 네가 이겼다. 이 싸가지 없이 말하는 데는 자신이 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직접 듣고 오시죠. 이 사건 뭉갰을 거란 말인가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저도 정치인으로서 대변인으로서 모질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보면 상대 입장에서 보면 참 김의겸 참 싸가지 없이 말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 텐데 네. 한동훈 장관 한마디로 졌습니다. 제가 모진 표현, 비아냥거리는 말투 그 분야에 올림픽이 있다면 한 3관왕쯤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공격을 했지만 네. 참 졌다. 당신 이겼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또 한동훈 장관의 발언 하나하나 다 또 굉장히 발끈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장효미 변호사님. 네. 근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반응을 해줄수록 한 장관 몸집이 더 커지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한 장관의 워닝을 보면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을 기자분들도 취재할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저는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지위를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워딩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사의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오해를 자초할 수 있고요. 뭐 민주당을 향해서 뭐 깡패 집단이란 취지로 이야기한 부분들 네. 종전의 법무부 장관 모습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인가? 네. 본인이 미래 지도자, 미래 권력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당내 안팎에서 서울시장 차출설이다, 총선 출마설이다. 네. 뭐 지금은 잦아졌지만 전당대회에서도 차출론이 있었죠. 네. 그만큼 사실상 법무부 장관 직책에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측면도 저는 지울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마도 정치적인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지켜봐야 될 부분이네요.
다음 민지숙 기자가 또 준비를 했네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네. 제목은요, 김기현, 남진, 김연경 꽃다발 준비대 처음 본 사이다입니다. 당권 주자로 나선 김기현 의원이 지난주 SNS에 올린 한 장의 사진 닷새째 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수 남진 씨와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 사이에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요. 네. 그 아래에 김기현 의원이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저를 응원하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준 두 사람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하지만 이 해당 사진을 두고 이 남진 씨와 김연경 선수 이 정치인을 지지했다, 이 보수를 지지했다라며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네. 그러자 두 사람은 김기현 의원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다 이렇게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 저희가 직접 남진 씨와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이날 식사 자리는 같은 고향 출신, 이 목포 출신이거든요. 네. 동향 지인들과 함께하는 술자리였는데 갑자기 김기현 의원이 등장했다.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연락을 한 것 같긴 한데 누군지는 모르겠다라며 이 김기현 의원이 사진만 찍고 밥도 안 먹고 굉장히 금방 자리를 떴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뭔가 정치적으로 지지한 것처럼 기사가 나와서 네.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이 전라도 고향에서 문자와 항의 전화가 굉장히 쇄도했다라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또 남진 씨는 연예인인 만큼 사진을 찍는 것은 숙명이다. 나는 네. 팬 사진의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남진 씨 설명, 즉 팬과 가수의 만남으로 생각했다는 설명인데요. 네. 이 김연경 선수도 이 같은 입장 들려줬습니다. 저희도 직접 취재해 봤는데 이 가수 남진 씨와 입장이 같다고 먼저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 김연경 선수 당사자도 이 김희원 SNS에 본인 사진이 올라온 사실 자체를 이 주변을 통해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지인들 식사 자리 중 이 김기현 의원을 만나 이 사진을 찍은 것뿐이라며 이 사진에 있는 꽃다발 역시 이 김 선수 측에서 준비했다는 등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들려줬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이 가수 남진 씨 그리고 김연경 선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기현 의원이 자신의 SNS에 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고 꽃다발을 뭐 나를 지지를 해줬고 이 얘기는 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강재묵 기자? 먼저 관련해서는 김기현 의원이 직접 설명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남진 가수는 그 성씨가 김가입니다. 김남진. 예, 그래서 파도 같은 파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한결이 두 개가 높아서 아주 할아버지 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연경 선수를 그날 처음 만나긴 했는데요. 저녁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김기현이 지지한다고 그러시면서 갔더니 꽃을 이렇게 사놓으셨더라고요. 아, 그 김연경 선수가 누가 준비하셨어요? 준비한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꽃이 있어서 전달을 받고 그 사진을 찍었죠. 축하는 거 하락한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하시고. 그런 다음에 시킨 거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올릴 때 이런 글 올려도 되겠냐 그랬더니 괜찮겠다 그래서 사실 글 올렸거든요. 네, 듣고 오셨지만 이 두 사람이 자신을 응원하기 위해 시간을 내줬고 이 꽃도 자리에 있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허락도 구했다는 얘기도 지금 말미에 좀 들으셨는데 물론 꽃을 누가 준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 꽃을 사놓으셨더라 이 전원처럼 내용을 전했고요. 이 남진 김연경 씨와는 이 좀 다른 설명을 들려줬습니다. 이 뭐 미안했다 이 유명인들인데 이 상황에 휩쓸리게 돼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남기긴 했지만 여전히 이 김연경 씨 측과 설명은 맞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꽃다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어제 김의원에게 직접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는데 네. 이 남진 씨가 자신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에 대해선 그 자리에서 만나긴 했으니까 모르는 건 아닐 거다. 네. 약간 아리송한 답변을 했는데 직접 듣고 오시죠. 가수 남진 씨가 의원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모르는 사이는 아니겠죠. 의원님 혹시 그 사진 속에 있는 꽃다발은 어디서 준비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현장에 가니까 있었던 거니까요.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고 그 자리에 남진, 김연경 두 분이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갔더니 꽃다발을 준비해서 전달해줬고 그래서 꽃다발을 감사하게 받고 그 자리에서 같이 응원하는 엄지척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다고요. 덧붙여서 김 의원 측은 이 사진 게시와 글 내용 자체는 식사 자리에 자신을 초대한 지인을 통해서 미리 양해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꽃다발은 누가 갖고 왔는지 당초에 모르겠지만 김 의원 측에서 준비한 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네. 일단 뭐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 나도 허락을 받고 올린 거고 오라고 해서 갔고 그랬는데 약간 억울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일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문제는 사진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진이 아니라 글의 내용이 지금 뭐 가수 남진 씨 그리고 김연경 선수가 둘 다 본인을 약간 지지해서 그리고 원래 잘 알고 있었던 듯이 올린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 이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뭐 약간의 뭐 양념을 쳤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김광선 변호사님 네. 약간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홍보 방식이 좀 예스럽긴 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네. 양념을 치긴 했는데 좀 많이 친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김기현 의원은 이제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저런 걸 게시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게시는 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사진을 게시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할 거고 왜냐하면 일반 민간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김연경 선수는 굉장히 스타잖아요. 네. 오늘 남진 선수 남진도 국민 가수로 불리기 때문에 국민 가수죠. 사실 본인의 팬이라고 할지 본인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각계각층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보수층에 지지를 하게 되면 사실 그 팬 중에서는 서로 정체성이 안 맞는 사람은 다시 팬을 떠날 수가 있어요.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김기현 의원이 써놓은 글에 보면 저를 응원하겠다며 정말 응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둘 다 네. 네. 김연경이나 남진 가수나 그 귀한 시간을 나한테 내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둘이 일부러 시간 내서 지지하기 위해 온 것처럼 했지만 네. 아는 사람 모인 자서 잠깐 왔다 가서 2, 3분 정도 있다 가면서 꽃다발도 전혀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데 그걸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김연경 선수나 남진 가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 있죠. 네. 사실 이 말씀처럼 이 실제로 가수 남진 씨, 김연경 선수는 황당하다. 저희 프레스룸 취재에서도 아주 황당하다,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반응을 지금 내놨습니다. 김기현 의원 약간 좀 뭔가 실수, 해프닝, 헛발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민지숙 기자 네. 바로 또 다른 당권 주자들이 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윤상현 의원인데요. 네. 아무리 지지율이 급하다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이 남진 씨와 함께 찍은 인증샷을 다시 한번 올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해당 논란이 불거진 뒤에 이 남진 씨와 직접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제가 남진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뭐냐. 제가 그 형님 가끔 뵈는데 제가 김 뭐냐 이름이 뭐냐 물어보시더라고. 이름도 모른다. 야 내가 2분 만났다 2분. 근데 꽃다발도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누가 그냥 가져왔더라. 그 점에 떨렁 사진 찍고 그래서 포즈 취해주고 그냥 갔다. 근데 일면식도 없는 우리 남진 선생님하고 사진 찍고 본인을 지지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이 막무가내시 이 홍보가 방해 무신까지 떨어뜨리고 거짓말을 한 거라. 이건 지도자의 신뢰 문제예요. 네, 윤상현 의원 자신이 정말 찐친이다. 남진의 찐친은 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하지만 저희가 남진 씨에게 직접 물어봤더니요. 네. 남진 씨 윤상현 의원도 만나서 술 한잔한 것뿐이다. 본인이 지지하러 나간 것도 아니고 나랑 둘이 만난 것도 아니다. 네. 친한 사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친한 사이가 아니다. 그럼 김기현 의원도 윤상현 의원도 지금 다 남진 씨랑 친하지가 않은데 지금 사진을 올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남진 씨 설명이 맞다고 하면 정치권에서 이른바 연예인의 유명세를 지금 정치권으로 좀 끌고 온 셈인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이걸 유명세를 이용한다, 활용한다는 표현도 저는 부적절한 것 같고 악용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김기현 의원은 양념을 친 정도가 아니라 사실 거짓말을 한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SNS에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를 위해 응원하기 위해 시간을 내줬다고 썼어요. 그렇다면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국가대표 선수잖아요. 또 네. 한 분은 국민가수란 칭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 과연 헤아리지 못했을까? 헤아리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본인에 대한 홍보 수단이라고 생각했다면요. 네. 그건 또 국민들, 당원들도 얕잡아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에 편승해서 윤상현 의원 사실은 진짜 친한 건 난데 나는 그런 홍보 활동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맞받아치는 것도 국민들 보시기에 썩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 보시기에 썩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니까 강재문 기자, 안철수 의원도 또 뭐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도 나섰는데요. 이번 사진 논란과 관련해서 이 진실을 밝히는 게 이 도리다라는 내용의 입장 밝혔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건 제가 언급하기보다는 김기현 의원께서 이제 또 그런 사실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해명하셔야 될 일이죠. 진실을 밝혀서 일반인에게 제대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또 이런 논란들이 총선 과정에서 불거지면은 그러면 우리 정책 이슈나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후보들이 묻힙니다, 오히려.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은 총선 기간에는 일어나면 안 된다. 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비판인데 이 비판은 오늘 김기현 의원 일정 중에도 전해졌습니다. 이 관련된 질의에 이미 해명한 내용이 아니냐며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윤상현 의원, 안철수 의원은 뭐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자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민지숙 기자, 네. 이쯤 되면 이게 프로 참견러라고 해야 되나요? 참전러라고 해야 되나요? 홍준표 시장이 또 나섰습니다. 네, 공을 한 발 쏘아 올렸습니다. 홍 시장 인증샷 공방에 두 주자 모두 정신들 차려라 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둘 다 대표감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격을 했습니다. 또 과거에 2017년도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가 한 토론회에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했던 발언을 다시 한번 소환했습니다. 네. 이 대선 후보감으로서는 유치했고 부적절한 멘트였다라고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예. 근데 홍준표 시장이 두 사람 다, 그러니까 김기현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둘 다 좀 잘못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홍 시장은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이었는데 이번엔 둘 다 혼났어요. 이제는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었잖아요. 네. 비판적 공격을 계속 했었는데 아마 이거 자체를 보면 뭐 홍준표 시장의 말이 틀린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네. 뭐 이게 정치인의 어떤 행동 자체는 의미가 있고 명분이 있고 네. 자기의 득실과 좀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상당히 누가 과연 대표가 될 것인지 그냥 엎치락뒤치락 혼전 상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뭐 이건 제 추측이에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네, 개인 의견입니다. 그래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김기현 의원의 편을 쭉 들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이미지상은 김기현 의원 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쭉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모두 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혼전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발언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로 아마도 홍준표 시장이 한쪽으로 좀 가다가 슬쩍 다시 중립기어 쪽으로 오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네요. 네, 다음 아이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안철수 5차 범위박 우세, 이 장제원 재등판입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김기현 의원과 이 안철수 의원의 양강구도로 이 판세가 잡힌 가운데 네. 이 양자 대결에서 이 안 의원이 이 김기현 의원을 크게 앞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주목됐습니다. 네. 이 김 의원을 무려 20%포인트 이상 앞선 결과를 보인 건데요. 네. 이 보시는 것처럼 60.5%의 안철수 의원, 그리고 37.1%의 이 김기현 의원이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나전 의원이 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직후 이 이틀간 동안 이 진행됐던 이 조사였거든요. 네. 이 때문에 유독 큰 격차를 보인 이 새 조사 결과가 주목을 받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우려스러울 수 있는 여론조사이기도 합니다. 이게 5차 범위 바뀌기 때문에 양자 대결이라고 해도 좀 우려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서인 건지 강재묵 기자, 오늘 보니까 김기현 의원이 보수의 심장 대구로 갔습니다. 맞습니다. 이 두 후보 모두 보수의 심장이 대구로 향했는데요. 저희가 네. 영상으로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운동 하실 때도 그랬고 요즘 대통령 하시면서도 그런데 서문시장에만 오시면 힘이 팍팍 난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기 때문인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재명하고 대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인천으로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제 선거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경상도 남자고 저 원래 경북 영주 사람입니다.
이 김기현 의원이 특히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보수의 심장 서문시장은 저희 프레스룸에서도 좀 자주 소개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맞아요. 이 당선인 시절에 윤 대통령은 물론 이 가장 최근은 이 김건희 여사가 이 홀로 이 서문시장을 방문한 일정을 좀 저희가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이 질세라 안철수 의원 역시도 이 대구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중인데 이 표심 공략에 나서며 오늘 지금 현재는 이 박정희 정신계승 이 사업회 간담회까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보수 텃밭을 공략 중인 두 사람, 네. 이 영남권 자밀련이라는 이 안철수 의원의 표현을 놓고도 네. 또다시 신경전이 붙었습니다. 영남 직접 듣고 오시죠.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러봐야 이제 수도권에서의 그런 그 선거 환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이 이거를 지휘한다면 사실은 또 필패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는 정말 영남 자민련으로 또다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안철수 후보께서 영남 자민련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 당의 당원들을 완전히 폄훼하는 것이죠. 이거는 개인 김기현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우리 정통 보수당 국민의힘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영남 자민련이라는 표현, 이 전국적인 지지율이 있는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 영남권 일부 지역 표심만 있는 이런 정당이다라는 비판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안 의원은 여기에 대해 왜곡된 해석이다라고 다시 반발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그건 뭐 철저하게 왜곡이죠. 저는 영남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수도권에서 이기는 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이다. 우리가 수도권에서 지면 정말 그렇게 영남에만 국한되는 아주 작은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네, 두 후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영남 자민련이라는 발언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또 오늘 지금 이 시각 두 사람 다 대구에가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원 뭐 80만이고 수도권 표심이 뭐 30%나 된다라고 합니다만 장윤미 변호사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텃밭은 영남인 그렇죠. 걸까요? 지금은 또 100% 당원 투표로 바뀌었고 네. 당원들이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게 영남 지역인 건 맞으니까요. 특히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어떤 조직력 같은 거는 사실 김기현 의원과는 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역 다지기에 더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네. 아마 영남 자민련 발언이 이렇게 활자가 되는 것은 이게 네. 김기현 의원에게 아픈 단어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울산 시장도 역임했고 울산 지역구로 갖고 있습니다. 네. 전국 단위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는 좀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여러 차례 그렇죠. 치렀고요. 예, 인지도 면에서는 상당히 높은데 그렇다면 당대표 이번에는 총선을 치러야 되는 당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적임자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 김기현 의원은 좀 대답이 궁색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윤핵관의 뒤를 좀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정치적 분석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아까 그 갤럽 조사에서 보면 네. 지역 단위로 들어갔을 때 부울경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좀 앞서는 조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본인의 지역 근거지에서조차 좀 이런 지표가 나오는 것 때문에 더 이 단어가 아프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온 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김기현 의원 약간 고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장연대죠. 장제원 의원이 다시 등판한 것 같습니다. 강재묵 기자. 네, 장제원 의원 다시 등판했습니다. 어제 동두천에서 열린 이 김성원 의원 의정 보고서에 참석했는데요. 네. 이 김기현 의원 연호를 이 지지자들로부터 이 연호를 유도하는 듯한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상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정권교체라는 첫 번째 산을 넘었습니다. 두 번째 산이 뭡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을 안정화시키고 우리 대통령과 일체화된 당대표를 뽑아서 우리 당을 완벽하게 윤석열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이 오늘 여기 온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여기 온 것 같은데 누구세요? 잘하시네. 역시 동두천 연성 우리 주민 여러분 짱이야.
네, 직접 보고 오셨지만 저희가 출처도 밝힌 것처럼 이 장제원 TV 이 본인 유튜브에 지금 해당 영상을 올린 것이거든요. 이 현장 발언뿐 아니라 이렇게 직접 이 본인 유튜브에까지 올리면서 이 김 의원에 대한 지지 행보 다시 이어갔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예. 장제원 의원이 그동안 좀 잠잠했었습니다.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간 듯한 했는데 지금 저런 발언도 하고 실제로 그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도 이렇게 올렸어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장 의원이 한마디를 하고 뒤에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또 한마디씩 이제 거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장 의원이 저렇게 나섰다는 건 앞으로 다른 친윤계 의원들도 약간 서서히 좀 이제 안철수 의원 공격에 좀 나선다. 김기현 의원 힘실기에 추가로 나선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나선다고 해서 과연 김기현 의원의 지지도가 오를까?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의문이라고 봐요. 네. 일단 김장연대를 통해서 이제 김기현 의원이 그 당시에 예상 후보들 중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잖아요. 네. 근데 거의 이제 1위로 끌어올리고 1, 2위를 다투는 데까지는 성공했다고 봐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좀 잠잠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좀 조용해졌는데 아마 조용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인의 아들과 관련된 그런 구설수하고요. 네. 또 직접적인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제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굉장히 혼전양상이잖아요. 네. 근데 아마 장제원 의원이랄지 친윤 쪽에서는 이제 더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때하고 지금 이제 판세가 달라졌죠. 왜 달라졌냐면 지금 안철수하고 지금 김기현 양자 대결이잖아요. 네. 근데 이미 거의 세력은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를 지지하는 게 한 8%, 11% 되는데 네.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실 김기현 의원에게 갈 가능성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은 이제부터는 친윤 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자기의 색깔, 자기의 스타일을 보여줘서 이렇게 혼전 양상에서 안철수 의원을 이겨야만이 독자적으로 이겨야지 다시 어느 쪽에 기대면은 그건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레이스가 상당히 좀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김기현으로 승부를 봐야지 김기현이 아닌 그 뒷배에 뭐 무엇이나 이런 걸로서는 이 본선에서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기 지금 장제원 의원이 되게 오랜만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지숙 기자, 장제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 김기현 의원의 지금 라이벌입니다. 안철수 의원 쪽에도 전화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설 연휴에 안철수 의원 측근에게 전화를 해서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점점 나오니까 안철수 의원 측근 내가 전화를 받았다라고 직접 시인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 맞네요. 하신 게 맞네요. 설 지난 구정 때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그 심경을 이렇게 좀 토로를 하더라고요. 아하.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관련해서 그때는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이죠. 그 여러 가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또 나경원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은 뭐 워낙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심경은 뭐 쭉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 걱정이 많더라고요. 네, 장제원 의원 이 통화에서요. 이 통화에서 특히 이 나 전 의원을 비판한 이 초선들의 성명서가 나오면서 장애권이다, 뭐 장제원이 공천을 한다 이런 말이 흘러나온 데에 대해 심적으로 좀 힘들었다 이런 점을 토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장 의원이 전화를 했다는 것은 이 윤심이 100% 김 의원한테 있지 않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눈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꼭 대통령의 생각을 반영해서 하는 일은 아니었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기현이 용신 100%가 아니다. 이 말...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게 진짜라면 굉장히 좀 판이 흔들릴 수 있는 정도의 이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윤심 100%로 김기현인 건 아니다라고 이 안철수 의원은 얘기를 했는데 장효미 변호사님, 이게 사실 굉장히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정말 안 의원 말대로 진짜 윤심이 김기현 의원한테 100%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이걸 좀 곡해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장제원 의원이 혹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약간 보험을 드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의 좀 곡해 쪽에 한 표를 던지고 곡해,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본인이 이제 해석하기를 윤석열 대통령도 김기현 쪽에 마음이 간 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삼은 게 장제원 의원의 전화인데요. 장제원 의원이 모르겠습니다. 본인에게 전화해서 네. 아 사실은 오해였고 내가 뭐 이렇게 설명한 것도 아니고 김영우 본부장은요. 그 선대위원장은 네. 전직 의원입니다. 장제원 의원과 동료였어요. 네네. 통화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고민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나경원 전 대표와 관련해서 인간적인 고심이 컸다라고 하는데 네. 만약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입장을 철회하고자 한다면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반윤의 우두머리다 이런 표현을 쓰지 못했을 겁니다. 최근에도 이런 어떤 정책 발표 현장에 가서 김기현을 연호하는 그런 영상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른바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 관철되고 있는 윤심이라고 칭해지고 있는 부분은 네. 확실히 그냥 김기현 의원으로 굳어진 건 맞고 다만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전 대표 쪽에서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을 좀 분리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윤핵관이 과연 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자기 정치적 입지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대통령을 사실상 호강하려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뭐 물을 수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장제원 의원 측이 뭔가 본인 측에 더 힘을 실어준다? 그거는 좀 자가 발전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 캠프에 김영우 선대위원장한테 전화를 한 건 안철수 측에 전화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친한 동료였던 김영우 전 의원한테 개별적으로 좀 충분히 전화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숙 기자 준비했죠? 네, 다음 아이템 용산 대통령실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제목은요, 공개 행보 바쁜 김건희 야당 무고 맞고발입니다. 김건희 여사 어제 일정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뭐 영부인이 할 일이 많더라, 배우자도 할 일이 많더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네. 신호탄이 아니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제 공개 일정만 3개 후화를 했습니다. 네. 이 디자인계 인사들이 모이는 신년 인사회에는 단독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제가 최근에 해외 순방을 다니다 보니까 해외 정상들께서 한국 디자인 또는 한국 문화 또는 한국 패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여쭤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만큼 한국 디자인은 이미 국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중심 속에서 많은 기대와 어떤 그런 성원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참석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김 여사의 어제 저희도 소개드렸던 이 캄보디아 소년 이 로타 군도 만났습니다. 이 로타 군을 보고는 직접 끌어올리면서 반가움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순방 때보다 이제 로타 군을 안아드는 게 힘들어 보였다고도 전해져요. 아마 야유였던 때보다 많이 건강을 찾았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 또 로타 군이 이 심장 질환을 이유로 이 축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자 네. 이 윤 대통령이 직접 즉석해서 공을 좀 같이 차면서 노는 시간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대통령실에 자리하고 있었던 이 축구공을 선물로 주면서 저렇게 리프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공을 가지고 노는 시간을 보낸 건데요.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또 김건희 여사 어제 이 주한외교단 신년 인사회 일정까지 좀 참석을 하면서 이 하루 사이 3개의 일정을 소화하는 듯 광폭 행보 보였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 예전에는 비공개로 일정을 하고 추후 사진이랑 같이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공개 일정으로 혼자 하루에 3개 정도나 이게 지금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정을 공개하는 과정 자체는 좀 투명해진 것 같긴 한데 김광선 변호사님. 네. 근데 조용한 내조보다도 적극적인 내조로 바뀐 것 같아요. 그 이제 판단을 해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용한 내조가 이제 처음에 할 때는 그 대선 과정에서도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나와서 이제 활동하는 건 굉장히 반감을 살 수 있고 또 이전에 대통령 후보 때 한 말과 일치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상당히 의식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공개 행보를 해보니까 네. 이건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 부정적인 효과보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을 보면 네. 이제는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하고 비판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예 공개로 해버려서. 그렇죠. 공개를 아예 해버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약자를 찾아간다랄지 네. 그런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할 거리가 없는 거죠. 아무리 민주당이 야당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지도랄지 이런 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국민의 어떤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용을 내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여성 의원들도 만나고 정치적 행보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저렇게 어떤 양해나 그런 거 없이 좀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은 또 가질 수 있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행보를 하니까 뭐라고 안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행보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강재묵 기자, 행보 말고 뭐 주가 조작 의혹이나 다른 혐의들을 갖고 지금 또 계속 공세에 나서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김건희 특검 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이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이 릴레이 1인 시위를 국회에서 이어갔거든요. 직접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더 이상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진실 규명을 맡기기에는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이 1인 시위의 시작은 그러한 차원에서 국회가 특검법을 반드시 제정 수용하라고 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는 것으로. 네, 또한 이 민주당이 강경파 모임이죠. 이 철험의 주도로 조직된 이 민주당 또 이 무소속 의원 40여 명이 오늘 밤 이 김 여사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이 밤샘 농성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후 8시 30분으로 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 예고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을 고발한 대통령실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당사자인 김의겸 의원도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재판장에 나와 있는 기록을 가지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자 이렇게 해당 당의 방침을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실이 야당 대변인을 고발을 한 것도 좀 이례적인데 또 반대로 야당이 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맞고발을 한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오늘도 이제 마지막 사건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 제목은 썩은 배추 무 김치 결국 명장 김순자 재판행입니다. 이 먹을 것에는 장난치면 안 된다라는 말까지 있죠. 이 오늘 그렇죠. 사건은 이 식품 관련한 소식으로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 작년 2월 이 썩은 배추와 무로 이 김치를 제조한 업체가 이 적발되면서 이 파장이 좀 크게 일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 해당 업체 이 대한민국이 김치 명장 1호로 유명한 이 김순자 이 한성식품 대표가 운영하는 공장이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좀 충격을 좀 전했었는데요. 이번 사건 관련해 이 재판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이 검찰이 지난 27일 이 김순자 대표와 이 회사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이 썩은 배추와 물을 이용해 이 31만 킬로그램이 넘는 이 김치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도 이 식약처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이 상황을 좀 공유했었는데 결국 재판장까지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에 공개됐던 영상은 이 한성식품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이 식품 공장의 작업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식약처 조사에서도 자회사 부사장인 A 씨가 주범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검찰이 수사를 추가로 하는 과정에서 실제 배후에는 이 김순자 대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지금 썩은 재료, 썩은 무, 이 썩은 배추, 곰팡이나 무로 김치를 만든 배후가 우리나라 국내 김치 명장 1호였습니다. 근데 이 김순자 대표가 강재묵 기자 굉장히 식품업계에서 알만한 사람 아닙니까? 뭐 방송에 나와서 막 담그는 법도 알려주고 그랬었어요. 맞습니다. 저희 또 동치미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한 바가 좀 있었는데 네. 이 김순자 대표는 이 대표적인 첫 김치 명인입니다. 이력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2007년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 전통식품 명인 이
구호 김치 명인으로 임명이 된 바가 있었고요. 네. 또 2012년에는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이 식품 명장 1호로 지정됐습니다. 또 2017년에는 이 전 세계 25개국에 수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금탑 산업 이 훈장을 받기도 했는데 관련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싱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중국산 배추를 딱 잘랐더니요, 칼로다 딱 잘라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국산 김치는 이렇게 해서 섬유질이 많아서 김치가 무르지가 않고, 중국산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금방 김치가 무르는가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중에 중국산 김치가 많이 돌고 있잖아요. 중국산 김치 원산지 표시가 돼 있으니까 중국산 김치인지 국산 김치인지 꼭 확인하시고 우리나라 김치 찾아서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드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돼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네, 자 이제 배추 절이겠습니다. 이런 배추로다가 절이고요. 네,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이 우리 김치를 찾아서 드셔라라고까지 얘기를 한 저 명인인데 뒤에서는 썩은 배추로 지금 김치를 수십만 이 킬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민지숙 기자. 근데 이게 처음 보도가 나오고 처음에는 또 부인을 했어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악의적인 제보다라고 완전히 부인을 했었는데 마침 썩은 배추가 들어오는 날 일부러 누가 찍었다. 이런 배추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악의적으로 촬영을 했다 이야기한 건데요. 원래 변질된 절인 배추는 전량 폐기한다며 이 자회사 한 곳의 문제가 너무 두드러진 것 같다. 이렇게 억울하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취재가 이어지자 이런 사실을 뒤늦게 시인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 보도로 인한 논란이 커지자 해당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이 김순자 대표 결국 명인과 명장 자리를 모두 반납했습니다. 네. 이 명장 자리를 반납 의사를 철회했다가 이 비난을 받자 결국 다시 반납하는 해프닝도 있었거든요. 이 명인과 달리 명장의 경우는 이 종사 장려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뭐 이를 이유로 의사를 철회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 등도 있었는데 결국 지난해 3월 명인, 명장 모두 자진 반납 처리했습니다. 네. 일단 강재목 기자가 초반에 얘기한 게 있죠.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건데 여기서도 지금 화가 나는데 더불어서 장현미 변호사님. 지금 1호예요. 우리나라 김치 지금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하는 그리고 이미 알려진 김치 명장 1호가 개척자가 지금 저런 뒤에서 썩은 김치를 만들었다는 게 더 화가 납니다. 그리고 명인이라는 칭호를 국가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그걸 믿고 사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또 집집마다 김치 안 드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걸 악용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더더군다나 처음엔 악의적인 제보다. 그러다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나는 몰랐고 부사장이 한 일이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엄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변호사님의 얘기였습니다.